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별도 신년사 없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로 이를 대치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초강경 발언으로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정세가 긴장 상태입니다. 자세한 발언 내용과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정은 총비서의 발언이 공개된 건 1월 1일입니다. 네. 작년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 대한 보도가 이날 있었습니다. 네. 이 보도 내용을 언급한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김 총비서는 먼저 핵무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 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이 선제 공격을 포함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신속한 핵 반격 능력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또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를 개발할 때 대한 과업이 제시됐다라고 했습니다. 이 신속한 핵 반격 능력이라면 통상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가르치는 표현이었는데 이 또 다른 ICBM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등장했었던 극초음속 미사일, EMP, 군사정찰 위성 등을 포함한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네, 이번 발언에서 남쪽을 향해 명백한 적이라는 발언도 나왔죠? 네, 문제의 발언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말씀드리면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규제하고 전쟁 준비에 대해서까지 공공연히 죄치는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북한은 이를 기본 중심 방향으로 해서 2023년도 핵무력 및 국가 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하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국가우주개발국에서는 현재 마감 단계에서 추진 중인 정찰 위성 그리고 운반 발사체 준비 사업을 추진해서 최단 기간 내에 첫 군사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2023년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공화국 무력의 정치 사상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해, 전쟁 동원 준비와 실전 능력 제고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봤을 때 2023년도에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하는 건 이견을 제시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분명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강대강 충돌은 남북 양측의 강경 발언으로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군사 조치도 있었고 심지어 9.19 군사합의 파기 검토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예, 김정은 총비서 보고뿐만 아니라 북한은 12월 31일, 1월 1일 연말 연초 이틀 연속으로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해서 군사적 긴장을 가시화했습니다. 당 전원회의가 끝난 12월 31일 증정한 초대형 방사포의 성능 검열을 위한 검수 사격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정거리가 최소 400km로 파악돼서 사실상 단거리 탄도미사일급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당 전원회의가 열리는 본부청사 앞마당에서 이 초대형 방사포 기증식을 진행한 형식도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이 김 총비서는 답례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 또 군사기술적으로 기동성과 기습적인 다연발 정밀 공격 능력을 갖추어서 장기적으로 적을 압도적으로 제압하는 핵심적인 공격형 무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4일날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효력 정지 검토를 국가안보실에 지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네. 북한은 왜 이렇게 상황을 강대강 일변도로 끌고 가려는 것일까요? 예, 이번 보도에서 그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저히 견제해야 될 대외 사업 원칙이다라고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강대강 정면 승부의 대적 투쟁 원칙에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욱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갈 때 대한 구체화된 대미 대적 대응 방향이 천명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이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또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국제관계를 파악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국위 제고,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권을 수호하고 국익을 사수하기 위해서 또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이런 대응 방향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네. 또 그 미국의 동맹 전략에 편승해서 그 우리 국가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을 찬탈하는데 발을 담그기 시작한 나라들에도 경종을 울렸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각각 미국 그리고 남한, 일본을 지칭하는 거죠. 예. 그럼 올해도 이런 흐름은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북한은 국제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래전부터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고착되는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됐다. 또 미중 전략 경쟁에 따른 다국화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뭐 이런 인식을 보여왔습니다. 네. 또 이런 국제관계를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인데 핵 확전의 현실성 그리고 그 위험성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핵 보유국 지위가 점차 공고히 되는 뭐 이런 핵 정치를 강화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죠. 네. 이 단순하게 말하면 신냉전과 다국화 흐름은 북한으로서는 제재를 상쇄할 우호적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유리하고, 이 전략적 상대가 많아진, 경쟁 상대가 많아진 미국으로서는 골치 아픈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핵 확전의 위험성과 현실성이 구체화될수록 미국이 받는 압박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 조금 더 긴 맥락에서 보면 현재 북미 관계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대화를 멈춘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 초래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은 새로운 셈법을 제시하라고 초기부터 제의를 했던데 여기 대해서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를 계속 반복해 왔었죠. 네. 결국 이런 미국의 대응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낳게 한 원인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번 전원회의 보도에서 국방력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천명한 것은 지난해보다 훨씬 다종다양한 군사적 대응이 전개될 것을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